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나라 걱정 이전에 당 걱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른정당 분위기가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헌재 판결이 난다 하면서 계속 안 저희가 나니까. 사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네. 탄핵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예. 네. 뭐 1%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제 선고 기일이 미뤄지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이야 설마 없겠지 했던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걱정이 돼요. 당내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설마가 뭐냐면 헌재 재판관들끼리는 네. 평결은 그냥 각자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예. 뭐 만장일치가 될 필요는 없고 예. 표결로 몇 대 몇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6표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네. 6표, 5표 어쨌든 3분의 2. 6표. 예. 뭐 7이 되든 8이 되든 네.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야 된다는 게 선고 기일 지정이라는 거였잖아요, 원래부터.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 측을 편들어주는 엑스맨이 있다면 네. 그 엑스맨들이 쓸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 평결에서는 자기들이 아무리 반대표를 던져봐야 이거를 뒤집지 못한다면 선고 기일을 3월 13일 이후로 넘겨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게 만들고 그래서 7명 체제를 만들면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엑스맨이 2명이라면. 혹은 이제 새로 임명될 재판관이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새로 임명된 그분이 지명이 되려면 한 달 정도에 한 달 걸리죠.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네. 그동안 공전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연기되는 거죠, 또 다시. 심지어 이제 새로 지명된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에 지인들의 평이 뭐냐면 손해를 좀 보고 압박을 좀 받더라도 소신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소신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앞문장을 보면 손해를 보고 압박을 받더라도 반드시 소신대로 한다에. 아니 근데 그 지인들이 앞문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나 이런 사람들 몇 군데 전화해봤더니 늘 보면 누구랑도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치 척을 않기 지지 때문에 않고. 예, 네.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대세를 이제 추종해야 한다. 윗사람이든 자기를 추천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내려고 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우려가 좀 있다. 네. 예. 그분의 실력을 떠나서 그분의 성향이 그러하다는 세평이 있다는 거죠. 세평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기로는 3월 13일을 이러다가 넘기는 거 아닌가. 넘기면 이건 완전 탄핵은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넘겨서 혹시 이제 그러면 7인 체제가 되니까 그럼 새로 임명하자고 하고 또 한 달 지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도 그 8인 체제에서 이제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 예. 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기각이 돼 버린다든가. 예를 들면 뭐 각하가 된다든가. 가능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새로 임명될 걸로 예상되는 분이 예를 들면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예. 기각적으로 돌아선다든가. 기각적으로 돌았으면 이거는 탄핵은 안 되는 거죠. 예. 계속 끌고 그냥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명의 소위 엑스맨이 실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지금 시점이면 나와야 하는 건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불안한 혹시 거죠. 그 엑스맨 설이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막 갑자기 어제 굉장히 저희는 많이 걱정했어요. 내부적으로. 예. 네. 제가 진작부터 걱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싶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두 사람 혹은 뭐 두 사람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성향 분석 뜻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안심만 하고 바라볼 일은 아니다라고. 예.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헌재를 압박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카드는 없죠. 정말 기도만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기치를 들고 분당한 곳이기 때문에. 예. 탄핵을 기치로 분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태극기 부대는 완전히 바른정당이 배신자라는 등 완전히 그냥 바른정당만 타겟으로 해서 죽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저희는 기각이 되면 전원 총사퇴 의원직 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각되는 순간 뭐 사라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사퇴서 내도 의장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국회의원 그만큼의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걸 국회의장이 받아줄 리가 없죠.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좁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사안에도 탄핵을 못하면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니 사실은 이게 뭐 바른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런 혐의, 증거, 물증, 온갖 개 증언 이렇게 나왔는데도 탄핵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탄핵은 도대체 언제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지. 그러니까요. 정말 이 정도 사안. 이건 헌법에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하지만 우리는 8인 중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희 PD가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기도는 저쪽이 훨씬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지금. 그쪽이요? 3일절 나와서도 하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으실지 분명할 것 같아요. 이분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영향을 바른당에도 미칠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하셨잖아요. 네. 근데 탈당을 예고했죠. 곧 탈당할 것 같은데. 오늘 탈당기를 접수한다고 또 뉴스에 났더라고요. 야, 근데 그 뉴스들이 맞는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하간 이게 이제 바른정당에는 민주당에는 좋지 않은 뉴스고 바른정당에는 좋은 뉴스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건데, 예, 딱 그렇지만 않다 하더라도. 하나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자, 김종인 전 대표가 우선 대선 후보로 본인이 직접 선수를 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뛸 가능성이 99%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제 뭐 정치 상황이 격변을 해서 예상치 못한 김종인 대표님 생각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게 이제 의도가 무산되는 거죠.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저는 실행하실 것 같다. 대선 주자로 출마하실 거라고. 네, 왜냐하면 지난 9월 달부터 벌써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실탄도 준비하고 있다. 실탄이라 하면 자금.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새누리당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분들하고도 친하잖아요. 친한 네. 분들이 많은데 그 그런 소식통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본인이 직접 나올 준비를 지난 9월부터 이미 하고 계셨다. 그때 9월 달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9월 초에. 그 이후로 쭉 들은 얘기 좀 해보세요 한번. 들은 얘기는 어쨌든 계속 그 얘기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예, 계속 근데 준비 이제 중이다. 그때 당시로는 연말 전에 선언을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생각보다는 좀 미뤄져서 오늘까지 탄핵도 있고 왔는데. 해서 이제 다 타이밍은 밀렸고. 예, 사실 9월 달만 하더라도 최순실 사태는 예상도 못했던 시점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최순실 사태가 생기고 또 탄핵이 되고 하니까 조금 미뤄진 것 같기는 하고. 하지만 9월 달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다. 네. 근데 어느 당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 당내라든지 여의도 참새들 얘기는 바른정당에서 선출된 후보. 여기 먼저 정운찬 입당설까지 있으니까 거기까지 합해진다면 어쨌든 뭐 한 서너 명의. 입당설입니까? 입당 예정입니까? 제가 보기엔 입당하실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뭐 본인이 발표하셔야 확정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소식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뭐 99% 입당 같아요. 자, 그럼 99% 입당 이후에 네. 바른정당에서 이제 그러면 대선 후보가 3명이 되는 거죠, 현재. 3명 되는 거죠. 3명 네. 되고 바른정당에서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누가 후보가 한 명 선출되잖아요. 되면 그다음에 국민의당 쪽에서도 손학규 후보가 되든 뭐 안철수 후보가 되든 되든 누가 되든 한 명이 되고. 되고. 천정배 전 대표도 있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김종인 지금 전 대표 경우에는 독자 세력으로 계시다가 네. 결국은 이 독자 세력이 있나요, 근데? 지금은 혼자 누가 좀 나오는데. 아니 뭐 배지가 좀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글쎄,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진영 의원 정도는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긴 하죠, 요즘. 네네. 네. 어쨌든 뭐 2명이면 뭐 세력으로 봐드리죠 뭐. 네,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계시다가 결국 이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스몰 텐트가 연합, 단일화, 연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럴 때 본인도 선수의 한 사람으로 나와서. 그럼 하나의 빅텐트가 되지 않나. 거기서 결국은 본인이 선택받는 그런 길로 나서게 될 거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그게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내심 생각하고 계시는 구상이 아닐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죠? 네. 다들 뭐, 그런 정도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본인이. 다른 길은 상상력 부재인지 제가 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본인이 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 네. 그러기엔 시간은 너무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다른 당에 들어가기에는 본인이 생각한 본인의 위상.
본인 스스로는 당 대표급인데 다른 데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죠? 다른 당에서 당 대표 맡으십시오 하고 오라고 할 리도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으로는 가지 않겠다. 어떤 정당으로든. 네.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밖에 있으면 그냥 자기가 나 대선 후보야 하면 그냥 대선 후보 되는 거니까요. 경선도 할 필요 없고. 경선도 필요 없고. 예. 제가 보기엔 경선하면 집니다. 당내에서. 어디 들어가서 하든 간에. 다 져요. 그런데 그렇게 선언을 해서 이제 본인도 선수의 한 사람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99%다. 그런 얘기는 오래됐다 이미. 예. 9월 달에 그 얘기 들었을 땐 되게 충격이었어요. 예. 뭐 심지어 싫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싫다.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나? 예. 이제 이게 뭐 소문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시는 길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드디어 이제 직접 행보를 한 발 뗐구나. 근데 예.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민주당이 또 상법 개정안까지 거의 날려버렸잖아요. 예. 저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랬는지 민주당이. 그렇게 저도 개혁 모르겠어요. 얘기하면서 네. 특히나 이번 최순실 사태로 보면 얼마나 재벌의 구조개혁이 필요한지 절실한지 온 국민이 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깔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마음껏 공격하세요. 그건 뭐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면 나중에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바른정당에서 혹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독자적인? 누구 김종인 전 대표요? 네. 사실 되면 참 잘하실 분인데 네. 우리 정치의 비극은 되면 잘하실 분들이 꼭 잘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잘하실 분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동의 않는 안 하는 분도 분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지지율이 나오겠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함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되면 잘할 분들이 꼭 보면 되게 어려운 게 지지율이 잘 안 나온다는 뜻이죠. 지지율은 안 나올 것이다. 네. 치명적인 이야기네요. 자, 정운찬 그러면 전 총리죠. 네. 예. 정치인들은 항상 직전에 가장 높은 직책을 불러줘야 되니까. 정운찬 전 총리는 얘기가 거진되어 가는 중인 걸로 지금 보이는 건데 그러면 그죠? 정운찬 총리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으로 감정적으로 틀어진 것 같고요. 개문발차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모멸적이에요. 개문발차가 뭐예요? 원래 그쪽으로 가야 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마음이. 타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도 나오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으로 많이 기울어진 듯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애를 잘 안 했던 때거든요. 예. 절로 이제- 가겠거니 하고 있었구나. 근데 우리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래갖고 막 창당하고 뭐 하는데 완전히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정운찬 후보 정도면 우리랑 비슷한 길 아닌가? 우리가 영입을 하고 모셔오려고 노력을 해도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서서히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정당에 어느 정도, 오시는 길이 살 길이다. 근접했군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정운찬 전 총리도 합류하게 된다 하더라도 현재 바른당 후보들이 너무 바닥이에요. 지지율이. 뭐 어쩌겠어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양극단으로 양분돼가지고 양극단 아니에요. 8대2. 8대2야. 많이 봐도 8대인데 8대인데 이제 제 얘기는 비중이 똑같다는 뜻은 아니고 네. 양쪽이 갈라지긴 했다. 갈라지면서 네. 서로가 굉장히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빨아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중도가 이게 뭐 설 자리가 없어요. 양쪽이 다 땡겨가가지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바른정당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80%에 부합되도록 바른정당이 명쾌하게 행동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걸 반반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뭐 저희도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우리 지금 기존 후보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요. 네. 전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완전 딱 한 분 누굽니까? 자살골이죠. 아니 뭐 언론 검색해 보시면 바른정당 후보 교체론 검색해 보시면 딱 누군지 나오니까 제 입으로 얘기 안 하겠는데 한 사람의 얘기예요 원래 출발이?
그분만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공개적으로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신 분은 그분인데 근데 그분의 경우는 쟤는 정말 속상한 게 자살골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후보로 안 된다 그러면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현명한 거죠. 혹시 김종인 전 대표가 무슨 교감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 김종인 대표하고 가깝지는 않은데 네. 김무성 대표랑 오히려 가까운 분이죠. 네. 근데 김무성 대표는 안 나온다는 것을 거의 정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봐도 김무성 대표님이 지금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게 보수정당 후보 적합도 조사 이런 게 막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유승민 의원이 거의 뭐 다른 사람 더블 스코어로 1등이에요. 맞아, 적합도는 높은데 지지율은 안 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후보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건데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 후보가 나온다고 선뜻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지율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 그럼 김무성 대표로 교체하자고 주장하는 게 만약에 그분의 의도라면 김무성 대표가 나올 수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당의 후보를 기스내고 주저앉히는 거야말로 자살골이죠. 간을 보는 거겠죠. 간을 봐도 될 때가 있고요.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어쨌든 자구체가 뭡니까?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해서 띄우자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저희가 이제 탄핵 이후에 지각 변동을 기대하면서 탄핵 이후를 많이 준비하고 있죠. 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특히 유승민 의원은 뉴스공장에 안 나와서 안 뜨는 거예요. 여기 다 거쳐갔는데 왜 안 나오시나 몰라요. 아, 다 거쳐갔어요? 정말 한 거의 사람도 다 빠짐없이? 거쳐갔어요. 거의 다. 어머, 정말. 그래요? 전정배 전 대표님 죄송하고요. 아, 유력 주자들. 1% 이상은 거의 다. 1% 이상은 예. 남경필 후보도? 그럼요. 2번인가 어머. 3번인가 나왔는데요. 어머나, 그러셔요? 예.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무망하다. 홍문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홍준표? 홍문종 참. 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 교체해야 된다고 후보.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당내에서 나온 얘기예요. 당내. 아니, 홍문종 의원이야 뭐 자기 당이나 잘할 일이지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모시고 계시면서 뭐 3% 넘는 사람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거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말 나온 김에 홍준표 도지사의 출마에 대해서는 떨떠름하십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명색이 법치국가고 하고, 네. 새누리당 시절에, 지금은 이제 자유당이 됐지만, 새누리당 시절에 만든 당원 당규가 그대로 지금 자유당에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기소가 됐다. 기소가 됐다는 건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 증거랑 모든 걸 수사를 해보니 이 사람이 혐의가 있다. 유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해서 기소를 하는 건데 기소가 되는 단계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가 되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대선 후보가 되는 활동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이 한 번은 유죄 한 번은 무죄니까 거의 1승 1패예요. 근데 나오겠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제 말은 뭐냐면 본인이야 할 말이 늘 많으시죠. 예, 할 말은 정말 많은 분이죠. 심지어 탄핵 소추가 되신 분도 저렇게 할 말이 많으신데. 제 말은 홍준표 도지사가 출마하게 되면 바른정당에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목도가 바른정당 후보들한테 안 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홍준표 도지사가 가장 잘하는 게 사람들이 본인을 홀리는 거. 아니 교란 작전이라고 하죠.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목을 본인에게 집중시키는 스킬은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본질을 덮어버리는 그 홀리는 걸 굉장히 잘해요. 일단 쳐다보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정치인한테는 쳐다보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유승민 의원한테 왜 그게 없냐. 다시 또 쳐다보게 만드는 능력도 뭐 어떻게 보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그거 말고 뭐가 있나 궁금해요. 쳐다보게 만든 다음에 말싸움도 잘해요. 그게 쳐다보게 만드는 거죠. 그분의 네. 스킬이잖아요. 스킬이죠. 예. 뛰어난 스킬이죠. 아주. 예. 거기서부터 지금 제가 보면 유승민 의원하고 홍준표 도지사하고 토론을 붙으면 그게 냉정하게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홍준표 마치 도지사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을 줄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데 속지 말아야죠. 말아야죠. 그런데 속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걸 보면서도 또 속으면은 저희도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몇 명 정도 탈당할 거라고 바른정당에서는 개헌 때문에 아니면 김종인 전 대표를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분 명 말고는 정도? 아니 그렇게 그분 말고는 제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이 없어요. 사실 더 이상 킹메이커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런데 대선에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역할이 뭐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9월 달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지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총알은 얼마나 준비됐답니까? 아니 이제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대선 후보는 자금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미 나왔었다. 자금도 있어야 된다고. 네. 대선이 뭐 그냥 아무것도 실탄 없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준비된 후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준비된 후보다까지. 남 얘기할 때가 아닌데 바른정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만약 인용된 이후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포지션이 확 바뀔 거 아닙니까? 라고도 전망하고 있죠. 바른정당 내에서도. 그렇죠? 저희는 그걸 기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상식적인 사회라면 대한민국이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소위 자유당이 설당이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면 틀림없이 어쨌든 양쪽 중에 힘이 이쪽이 더 셀 것 같아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제 일로 넘어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지금 그 안에 있는 그분들이 거기 있을 수가 있겠어요? 탈당도 할 것이다. 아니 탈당을 안 하면 그분들은 왜 정치를 하는 거며? 탈당 몇 명 할 걸로 얘기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30몇 명이 지금 거기에 찬성표를 찍어놓고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도 숫자를 딱 계산하면 66명이 찬성표를 민주당 그렇죠. 이외에서 찍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물론 일일이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32명이니까 적어도 저쪽에 더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그렇죠. 예, 우리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저분들은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서 지금 당론은 탄핵은 되면 안 된다. 그다음 대통령은 죄가 없다. 이런 식의 대세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왜 탄핵을 찬성하신 건지. 힘을 여전히 친박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내에서.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계속 있으시면은 안 되죠. 정치 도의상. 그러면 그분들이 탄핵 인용과 함께 탈당할 거라고 전망 정도가 아니라 접촉이 있습니까? 접촉은 뭐 이제 개인들끼리 3, 4, 5 친한 의원들 통해서 뭐 우리가 언제 가야 돼? 언제 나오면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 그래요. 언제 가면 좋은 거야. 네. 그런 얘기가 뭐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게 한 30여 명 된다. 아니 그런 접촉을 하는 사람이 30여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접촉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안 쉬어봤는데 접촉을 해야 될 사람이 30 몇 명인 거죠. 그렇군요.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확 바뀌겠군요. 확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제발 좀 이제 정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탄핵을 위해서 기도 중이신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